안녕하세요. AWS에서 보안 담당 솔루션즈 아키텍트로 근무하고 있는 신은수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세션의 제목은 보안 자동화, 이미지 생성부터 침해 사고 대응까지인데요. 여러분들이 AWS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여러분들의 서비스를 운영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보안 서비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전통적인 보안은 어려운 것일까요? 사실 보안은 쉽고 접근성이 낮은 분야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높은 수준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업이나 보안을 담당하는 보안 담당자, 보안팀 등은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는 이벤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고 분석된 결과에 기반하거나 발생된 이벤트의 유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적절한 시점에 수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전통적인 보안에서는 이러한 다양하고 많은 보안 데이터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보안 프로세스의 다양한 부분에서 자동화보다는 이벤트가 발생할 때마다 사람의 의사결정을 통해 조치를 취하는 낮은 수준의 자동화로 인해 제한된 인력으로 높은 생산성을 기대하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전통적인 보안에 대한 접근은 결국 낮은 가시성과 자동화로 인하여 어려움이 발생한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과거에는 기업이 서비스의 빠른 변화를 선택하거나 높은 수준의 보안을 유지하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이분법적인 접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조직의 입장에서는 빠른 변화에 대응이 가능한 조직을 구성하기 위해서 보안의 레벨을 낮추거나 혹은 반대로 보안의 레벨을 높이는 대신 빠른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조직 구성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재에는 클라우드의 기술의 등장과 더불어 손쉽게 자동화를 구성하실 수 있기 때문에 조직의 입장에서는 다양한 클라우드 관리 서비스를 이용해서 높은 수준의 보안을 유지함과 동시에 빠른 변화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AWS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보안과 관련된 서비스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슬라이드에서 나올 서비스보다 더 많은 AWS 서비스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조금 간단한 버전으로 보안 서비스들을 크게 5가지 단계를 기준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식별 단계인데요. 식별 단계에서는 시스템스 매니저와 AWS 콘피그 서비스를 이용하셔서 AWS 자산을 식별하실 수 있습니다. 시스템스 매니저는 리소스 그룹과 같은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AWS에서 사용하고 있는 다양하고 복잡한 서비스들에 대해서 조직이 어떤 서비스를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손쉽게 파악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AWS 콘피그를 이용하시면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AWS 서비스의 변경 이력을 손쉽게 트래킹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보호 단계에서는 KMS나 시크릿 매니저, 쉴드, 와프, 혹은 파이어월 매니저와 같은 서비스들을 이용하셔서 여러분들의 서비스를 보호하도록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탐지 단계에서는 가드 듀티나 메시, 인스펙터와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셔서 다양한 보안 위협을 탐지하거나 취약점을 탐지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시큐리티 허브를 통해서 이와 같은 탐지 내역들을 통합하여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탐지 서비스들을 이용해서 탐지된 내역들은 자동화 단계를 거쳐서 대응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이때 클라우드 와치나 람다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셔서 자동화된 대응을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발생된 탐지 내역에 대해서도 분석을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탐지 내역에 대한 분석에는 클라우드 와치나 클라우드 트레일, 디텍티브와 같은 서비스들을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안 위협에 대한 대응의 마무리 단계인 복구 단계가 있는데요. 복구 단계에서는 스냅샷을 이용하여 복구하시거나 AWS 각종 데이터 저장 서비스에서 백업되어 있는 데이터를 이용하여 복구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AWS는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AWS를 이용하고 보안 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오늘 세션에서는 보안과 관련된 몇 가지 서비스와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보안 자동화 플로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새롭게 출시된 EC2 이미지 빌더라는 서비스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C2 이미지 빌더 서비스는 작년 12월에 있었던 리인벤트에서 발표된 새로운 서비스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EC2 서비스를 보다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골든 이미지 관리에 도움을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여러분들이 AWS에서 EC2 인스턴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소스 AMI를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프로세스를 거치고 최종적으로 골든 AMI를 생성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절차나 도구들을 개별적으로 만들고 운영하셨어야 하는데요. 잠깐 골든 AMI를 생성하는 플로우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든 이미지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소스 AMI를 선택하셔야 하고요. 해당 이미지를 기반으로 해서 EC2 인스턴스를 실행을 합니다. 이후에 보안이나 기타 조직에서 필요로 하는 소프트웨어 등을 설치하시고 업데이트 같은 과정을 마무리한 이후에 해당 프로세스가 모두 정상적으로 마무리가 되었다면 해당 인스턴스를 정지합니다. 이후에 정지된 인스턴스를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하게 되면 그 해당 이미지가 바로 골든 AMI가 되는 것입니다. 조직에서는 필요에 따라 골든 AMI를 사용자들에게 사용하도록 배포하거나 사용자가 사용하기 전에 해당 골든 AMI의 취약점을 인스펙터를 이용하여 취약점 점검을 한 후에 별도의 탐지내역이 없는 경우에만 사용자가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요청 승인 단계를 구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EC2 이미지 빌더는 이와 같은 골든 AMI를 생성하는 다양한 절차를 쉽고 빠르게 자동화하여 구성할 수 있게 도움을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EC2 이미지 빌더는 조금 전 보셨던 것 같은 비슷한 프로세스를 GUI를 통해 손쉽게 구성하실 수 있기 때문에 AMI의 보안성과 호환성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최신 정보를 반영하기 위한 비용을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EC2 이미지 빌더는 생성된 AMI에 대한 테스트 환경도 제공하기 때문에 생성된 AMI가 서비스에 투입 전 서비스의 품질을 확인하는 데도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EC2 이미지 빌더의 동작 원리에 대해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C2 이미지 빌더의 동작 원리는 잠시 전 설명드린 골든 이미지의 생성 및 관리 절차와 거의 동일합니다. 먼저 EC2 이미지 빌더에서 사용할 소스 이미지를 선택하시고요. 해당 이미지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기타 필요한 설정들을 적용을 합니다. 이후 AWS에서 제공하는 템플릿을 사용하시거나 혹은 별도로 생성한 템플릿을 적용한 후에 사전에 정의한 테스트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생성된 이미지의 정상 동작 여부를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생성이 완료된 골든 이미지는 관리자의 설정에 따라 선택된 리전에 배포되게 되어 최종적으로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참고로 사용하시는 EC2 이미지 빌더가 처리하는 모든 절차들은 여러분들의 AWS 계정 내에서만 구동이 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서비스는 아마존 인스펙터인데요. 인스펙터는 EC2 인스턴스에 대한 자동화된 보안 평가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기본적으로 인스펙터는 EC2 인스턴스에 에이전트를 설치한 후에 사용하는 서비스입니다. 인스펙터는 EC2 인스턴스에 설치된 에이전트를 이용해서 해당 인스턴스에 존재하는 다양한 취약점을 점검하고 점검 결과에 대한 리포팅을 제공을 합니다. 여러분은 인스펙터를 사용하실 때 총 5가지의 패키지를 선택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이 패키지들은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네트워크와 OS, 미들웨어 계층에서 동작을 합니다. 즉, 포트 스캐닝, 사용되지 않는 리스너, OS나 미들웨어의 설정 오류, 취약한 암호 설정 등과 같은 내용들에 대해서는 탐지가 가능하지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웹 보안에서 이야기하는 WASP 탑10 취약점을 탐지하는 등의 기능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럼 인스펙터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스펙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세스먼트를 구성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인스펙터의 어세스먼트를 구성하실 때는 인스펙터가 실행될 대상 인스턴스를 태그를 기반으로 지정하실 수 있으며 또한 취약점을 점검할 때 인스펙터에서 제공하는 5가지 패키지를 선택적으로 지정하여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인스펙터를 구성하셨으면 구성된 어세스먼트를 실행하시면 됩니다. 어세스먼트의 실행은 템플릿 설정에 따라 주기와 시간 등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어세스먼트가 구성되고 실행되게 되면 인스펙터에서는 취약점 진단 결과를 관리자에게 제공하게 되는데요. 이 인스펙터 리포트에는 해당 취약점에 대한 정보와 공고사항 등이 포함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리포트를 기반으로 해서 해당 취약점에 대한 대응 조치를 취하시거나 해당 리포트를 별도의 서드파티 솔루션으로 전송하여 추가적인 분석 작업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인스펙터는 EC2에 대한 취약점을 점검하는 서비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VPC 내에서 새로운 EC2 인스턴스를 실행하게 될 때 클라우드 와치 이벤트를 통해서 해당 인스턴스에 대한 인스펙터 에이전트를 설치하고 실행하도록 구성하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실행된 인스펙터에서 탐지 내역이 발생이 되게 되면 해당 탐지 내역을 SNS를 이용해서 보안팀에게 경보를 보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설정에 따라 람다를 실행하면 대응 조치를 수행하도록 구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플로우를 보면 이런 그림이 될 텐데요. 이와 같은 프로세스를 계속적으로 반복함으로써 여러분의 VPC 내 EC2 인스턴스는 지속적인 보안 업데이트를 통해 안전하게 구성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로그 분석을 자동화하고 시각화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AWS 환경에서 서비스를 운영하다 보면 다양한 로그들을 분석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AWS 인프라 운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클라우드 트레일 로그를 처리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트레일은 설정에 따라 클라우드 와치 로그스에 저장되거나 S3 버킷에 저장이 될 수 있는데요.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엘라스틱서치와 같은 다른 서비스의 분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클라우드 트레일을 위한 별도의 S3 버킷을 생성한 후에 해당 S3 버킷에 클라우드 트레일 로그를 저장을 하시고요. 로그가 쌓일 때마다 람다를 통해서 메타데이터를 저장 호출하고 처리된 로그를 엘라스틱서치로 전달하여 보안팀이 클라우드 트레일 로그를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하나의 모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클라우드 트레일 로그를 엘라스틱서치로 분석하게 되면 각종 AWS API 사용 현황에 대한 분석과 침해 사고 발생 시 해당 침해 사고 발생 시점 전후에 대한 API 추적의 빠른 분석 및 전체적인 로그에 대한 훌륭한 시각화를 달성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내용은 클라우드 트레일을 엘라스틱서치를 통해 시각화한 것인데요. 이렇게 클라우드 트레일 로그를 시각화하시면 보안 위협에 대한 빠르고 편리한 분석이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VPC 플로우의 로그에 대한 모범 사례인데요. 여기에서도 클라우드 트레일 사례와 마찬가지로 람다와 엘라스틱서치가 로그 데이터 처리 및 분석 시각화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AWS VPC 플로우 로그는 설정에 따라 VPC별 혹은 서브넷이나 ENI별로 활성화하실 수 있으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처리 절차를 거쳐 보안팀이 편리하게 VPC에서 처리되는 트래픽 플로우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VPC 플로우 로그는 데이터 트래픽의 흐름에 대한 가시성도 제공하며 NACL이나 시큐리티 그룹에서 허용 차단되는 로그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범 사례와 같이 엘라스틱서치나 기타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도구를 통해 분석하신다면 특정 서비스에 위협이 되는 블랙리스트 IP를 탐지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내용은 VPC 플로우 로그를 엘라스틱서치를 통해서 시각화한 것인데요. 이렇게 시각화하시면 VPC에서 처리되는 다양한 네트워크 트래픽에 대한 빠르고 편리한 분석이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사고 대응에 대해 자동화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안 사고 혹은 보안 위협이 발생하는 경우 우리는 해당 보안 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응 조치를 수행해야 하는데요. AWS에서는 보안 사고, 보안 위협을 탐지하는 가드듀티라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드듀티를 계정에서 활성화를 하시면 해당 계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보안 사고 혹은 보안 위협에 대해 탐지를 할 수 있게 되는데요. 탐지된 결과는 클라우드 와치로 전달되어 클라우드 와치 이벤트를 통해 미리 정의된 대응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대응 조치는 설정에 따라 람다, 시스템스 매니저 런 커맨드 혹은 와프와 같은 서비스와 연계하여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가드듀티와 함께 시큐리티 허브가 사용이 되는 경우라면 가드듀티의 탐지 내역을 시큐리티 허브에서 통합한 후 보안 관리자에 의해 별도로 선별된 탐지 내역에 대해서만 클라우드 와치 이벤트를 통해 사전에 미리 정의된 대응 조치를 수행하도록 구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보안 사고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흔히 발생하는 공격 중 하나인 브루포스 공격을 탐지하고 대응하는 프로세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드듀티에서 제공하는 파인딩에는 SSH 브루퍼스 공격도 있는데요. 만일 SSH를 이용한 브루퍼스 공격이 발생되고 있다면 이 공격은 가드듀티를 통해 탐지가 되게 됩니다. 이후 탐지된 공격은 클라우드와치 이벤트로 보내져서 사전에 미리 정의된 람다를 호출하게 되고 이 람다에 의해 정의된 액션에 따라 다양한 조치들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해당 브루퍼스 공격을 발생 여부를 SNS를 통해 보안팀에 경보로 전달을 한다거나 기타 서비스에서 활용하기 위해 브루퍼스 공격의 공격자 IP를 DynamoDB에 업데이트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네트워크 ACL이나 웹 ACL에 해당 소스 IP를 등록하여 서브넷 레벨 혹은 와프 레벨에서 차단하도록 대응 조치를 구현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인스턴스 침해 대응 절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드듀티에서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같은 암호화폐의 마이닝에 EC2 인스턴스가 이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탐지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EC2 인스턴스가 침해되어 크립토 마이닝에 이용되고 있는 것을 인지하게 된다면 해당 탐지 내역을 기반으로 해서 클라우드 와치 이벤트를 트리거링 하실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와치 이벤트는 여러 가지 유형의 보안 기능을 호출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시스템스 매니저의 특정 런 커맨드를 호출하여 침해당한 인스턴스의 서비스를 중단하고 포렌직을 위하여 메모리 덤프를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시스템스 매니저의 오토메이션을 호출하여 침해당한 인스턴스를 오토스케일링 그룹에서 제거하고 포렌직을 위하여 스냅샷을 생성하도록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성된 메모리 덤프와 스냅샷을 별도의 포렌직 어카운트로 이동하는 람다 코드를 호출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위협 사냥의 자동화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안에서 위협 사냥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는데요. 지난 리인벤트에서 아마존 디텍티브라는 이름의 AWS 환경에서 위협 사냥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가 소개되었습니다. 디텍티브는 현재 프리뷰 중이고요. 프리뷰에 참여하시려면 별도의 신청을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마존 디텍티브는 가드듀티와 유사하지만 다른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디텍티브는 클라우드 트레일, VPC 플로우 로그, 그리고 가드듀티에서 제공하는 파인딩을 기반으로 해서 보안 위협을 분석하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디텍티브는 시큐리티 허브와도 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드듀티와 시큐리티 허브를 사용하고 있는 고객이라면 아주 편리하게 AWS 환경에서의 보안 위협에 대한 위협 사냥을 하실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가드듀티의 경우 다양한 보안 위협을 탐지하고 경보를 발생하는 기능을 제공하기는 하지만 왜 어떤 이유로 해당 위협으로 탐지하였는지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가드듀티를 통해 파인딩이 발생하게 되면 보안팀은 해당 파인딩에 대한 다양한 분석 작업을 수행해야 하는데요. 디텍티브는 이러한 보안팀의 분석 업무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디텍티브는 제공된 데이터에 대한 상황 분석, 연관 분석 등을 기반으로 해서 사고 혹은 위협을 자동으로 분석하기 때문에 보안팀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에스컬레이션을 최소화하고 사고 분석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디텍티브의 매니지먼트 콘솔 샘플 화면인데요.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디텍티브는 관리자나 서비스의 지역별 이용 패턴을 분석하기도 하고 API의 비정상적인 이용 패턴을 분석하여 관리자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좌측에 보시면 주황색 원으로 호주 지역이 강조되어 있는데요. 기존에는 서비스 이용이 거의 없거나 적었던 지역에서 새롭게 이용 패턴이 증가하고 있는 지역을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화면입니다. 우측의 화면은 디텍티브가 클라우드 트레일 로그를 이용해서 API의 성공 로그와 실패 로그를 분석해서 패턴을 보여주는 화면입니다. 검정색 박스로 강조된 부분을 보면 하단은 실패된 API 콜이 갑자기 증가되었다가 감소하고 성공 API 콜이 실패된 API 콜이 감소된 시점에서 갑자기 급증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그래프 유형을 분석해 보면 아마도 공격자가 악의적인 방법으로 AWS의 자격증명을 획득하였고 해당 자격증명의 권한 확인을 위해서 다양한 서비스의 API 호출을 수행하여 실패 횟수가 증가하였다가 실패를 통해 권한을 확인한 이후에는 권한을 가진 AWS 리소스에 대해서 API 호출 성공이 급증하는 패턴을 보였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보안팀은 이렇게 디텍티브가 분석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정보들을 기반으로 해서 편리하게 위협 사냥 및 특정 사고에 대한 분석 대응을 해 나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시큐리티 허브를 이용한 통합의 장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시큐리티 허브는 다양한 AWS 보안 서비스와 통합되어 있으며 서드파티 솔루션과도 통합이 되어 있는데요. 시큐리티 허브의 통합 서비스도 계속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어서 최근에는 가드듀티, 메시, 인스펙터에 추가로 파일 매니저와 IAM 액세스 어널라이저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보이지는 않지만 프리뷰 상태의 아마존 디텍티브까지 시큐리티 허브의 통합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시큐리티 허브의 가장 큰 장점이라면 멀티 어카운트 AWS 이용 환경에서 각 계정들이 규정 준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 결과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과 다양한 AWS 보안 서비스나 파트너 솔루션에서 탐지한 탐지 내역들을 통합된 대시보드를 통해서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또한 보안팀의 정책에 따라 별도로 식별된 위협 레벨에 따라 지정된 대응 조치를 실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대응 조치는 커스텀 액션이라는 이름으로 생성하고 실행하도록 구성하실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구성 요소들은 클라우드 와치 이벤트, 룰, 그리고 룰에서 타겟으로 지정하는 AWS 서비스 등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용자는 목적에 따라 이벤트 룰을 람다와 연동하거나 키네시스, SNS, 런 커맨드 등과 연계하여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클라우드 와치 이벤트를 이용하여 미리 생성된 커스텀 액션을 시큐리티 허브에서 클라우드 와치 이벤트명을 이용하여서 지정하시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클라우드 와치 이벤트를 통해서 파트너 솔루션의 특정 대응 조치를 수행하도록 구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커스텀 액션의 설정은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클라우드 와치 이벤트 룰 설정을 통해 구성할 수 있으며 시큐리티 허브에 통합된 모든 보안 서비스의 새로운 탐지 내역들은 클라우드 와치 이벤트로 보내어지기 때문에 시큐리티 허브로 보안 서비스를 통합하시면 간편하게 이벤트 룰을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즉 AWS에서 제공하는 보안 서비스, 가드듀티나 메시, 인스펙터뿐만이 아니라 서드파티 보안 서비스를 이용하시더라도 시큐리티 허브로 통합을 하시게 된다면 클라우드 와치 이벤트를 통해서 커스텀 액션을 지정하실 수 있기 때문에 멀티 계정 환경에서 AWS를 이용하신다면 서로 다른 보안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자동화하여 운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AWS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사고 대응 플레이북의 기본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식별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클라우드 트레이나 VPC 플로우 로그, 가드듀티, 메시와 같은 데이터 소스를 사용하실 수 있고요. 필요하다면 기타 보안 서비스가 추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와치 이벤트나 람다를 이용하셔서 다양한 보안 서비스나 서드파티 협업들과 통합을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탐지 내역에 대한 대응 조치를 좀 더 유기적이고 효율적으로 구성하기 위해서는 멀티 어카운트를 지원하고 서드파티 보안 솔루션까지 통합하고 있는 시큐리티 허브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시면 좀 더 편리하고 효율적인 보안 자동화 구성을 구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세션은 모두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AWS에서는 여러분들을 위해 다양한 무료 온라인 교육 과정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제공되는 무료 AWS 디지털 교육을 통해 편한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최신의 클라우드 기술을 학습할 수 있기 때문에 편하게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추천드리는 교육 과정은 화면에 나타난 4개의 교육 과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링크를 클릭하시면 참고하실 수 있고요. 보다 디테일한 내용은 aws.training에 접속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AWS 빌더스 온라인 시리즈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더 나은 세미나를 위해서 설문을 꼭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